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남미의 아주 대국이죠. 브라질 ETF ETN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질 ETF ETN은 굉장히 좀 핫한 국가의 ETN이 되겠습니다. 좀 주가의 폭락과 또 폭등 이런 게 비교적 심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브라질 펀드에 관한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그 기사입니다. 미국 펀드 2배 수익률 낸 브라질 펀드, 3개월 수익률이 무려 30%나 됐다. 이렇게 한 겁니다. 브라질이 뭐 2020년 3월 그 코비드19와 관련 주가 폭락할 때는 굉장히 폭락을 많이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이 코비드를 끝내고 난 후에 반등할 때 그 많이 상승한 미국보다도 브라질 펀드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뭐 비슷한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신문도 석 달째 30% 브라질 펀드 약 달러 타고 강세 이어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그 헤아라의 그 가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브라질 주가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3배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2019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브라질이 그때 3배 레버리지죠. 지금 BRJ가 2배 레버리지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 3배 레버리지기로 53%의 2019년도에 비교적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브라질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국가는 러시아가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이었고 유럽이 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뭐 한국이 뭐 6%로 굉장히 낮았죠. 뭐 인도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뭐 멕시코도 브라질 비하면 못했네요. 이머징 마켓 국가 평균보다도 브라질이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도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 국가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의 경제 위치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을 갖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브라질은 세계 GDP 규모로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인도, 6위가 영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이탈리아, 9위가 브라질 되고 10위가 캐나다네요. 한국이 한 1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브라질은 그 GDP 세계 순위에서 9위에 속하는 주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브라질은 뭐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추락하는 경제 역사를 갖고 있었던 이런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이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습니다. 1985년도와 92년도의 사이에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무려 76%나 됐습니다. 이게 뭐 브라질의 그 인플레이션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한번 제가 이 수치가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1990년도 같은 경우에 90년도 1월 달에만 70%가 물가 폭등했고 2월 달에도 71% 폭등했고 3월 달에도 81% 폭등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뭐 브라질 헤아라가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의 이런 초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옛날에 뭐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뭐 몇만 프로인가 되는 뭐 이런 인플레이션 교과서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비슷하게 뭐 브라질에서 나타났던 이런 현상이 있던 좀 약간의 위험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또 유명한 경제 대통령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죠. 룰라 대통령은
소위 말하면 분배 정책을 위주한 좌파 위주의 정책입니다. 이 룰라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서민줄 위주의 이 분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 이때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이제 원자재 강국입니다. 이때 원자재가 중국 경제가 이 룰라 대통령 집권 시기에 중국이 막 경제 부흥을 하면서 원자재를 집중 수입해 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때 급등 영향으로 브라질 경제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좀 서민들 경제를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인기 위주의 분배 정책을 갖고 함으로써 본인이 집권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좋았어요. 7%,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본인이 딱 집권을 하고 난 후에 소위 이 후유증으로 인해 갖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 룰라와의 경제 후계자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인데 이분은 탄핵까지 당해요. 그래갖고 소위 룰라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얼마나까지 추락했나 하면 이렇게 룰라 대통령 때 7% 이상 이렇게 경제 성장이 있던 게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6% 이렇게 아주 경제 위기를 겪고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이런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이 경제 위기 원인을 갖고 룰라 대통령의 지나친 분배 정책, 친서민 정책에 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좌파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의 대통령인 보우 소나루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거의 행적이 똑같아요. 이분은 이제 친시반 경제 정책을 갖고 중심으로 하고요. 시장 개방, 투자 주도, 수평적 산업 정책을 갖고 추진합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요약해 보면 연금 개혁을 포함한 긴축 재정을 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정부의 독점권을 폐지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고 노동계약을 유연하고 인프라 개발 사업을 갖고 추진합니다.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 정책을 거의 카피하다시피 할 정도의 리틀 트럼프라 불릴 정도의 아주 우파적인 이런 친시장 경제 정책입니다. 이런 거는 기업가들한테는 좋겠지만 또 적도 많은 이 양날의 칼날 같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또 친시장 가다 보니 또 공교롭게도 또 트럼프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처를 잘못해갖고 미국과 브라질이 감염자 수가 굉장히 또 하고 대통령 자체도 코로나에 걸리는 이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의 수출품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브라질은 대표적인 원자재 국가죠.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게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브라질 콩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생산률이 거의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수출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철강석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석 제련 기업이 발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 기업입니다. 한번 발레 리오 도스 홈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최대의 철강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철강 기업이라는 발레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이 철강석을 갖고 채굴하고 재련까지 하는 이 강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석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브라질에 있고 이 브라질의 시가총액의 중요한 기업입니다. 브라질 투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헤아라의 가치입니다. 브라질과 같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와 주가가 비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헤아라 가치가 오르면 브라질 주가가 오르고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면 브라질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 헤아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아라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특히 코비드 19와 관련하여 아주 이런 주가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헤아라가 안정을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브라질 주가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우리나라 언론에서 브라질 펀드가 30%나 올랐다 이런 것은 이때 코비드 19 이후에 이때 주가가 브라질 펀드가 한 30% 올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뒷바탕은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가 안정화된 것,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면서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주가 지수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브라질의 주가를 크게 보면 아주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2017년도 이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브라질 주가가 특히 아주 2017년 정도에서는 거의 아마 수익률이 세계 1위 정도를 될 정도의 기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 주가 지수는 보베스파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포르투갈어로는 인디스 보베스파라고 하죠. 브라질 증권 거래소는 BNNF 보베스파라고 이게 공식 명칭이고요. 영어로는 B3라고도 불립니다. 상파울루에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38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브라질 헤아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브라질 주가지수 ETF, ETN 투자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질 주가지수 ETF, ETN에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 시장에서 아주 직접적인 브라질 펀드는 아니지만 라틴이라 해서 브라질 비중이 많이 들어간 그 펀드를 ETF죠. 이걸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브라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ETF는 가능한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시장은 거의 브라질의 직접적인 투자가 없고 간접적인 라틴 투자만 있고 레버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BRJU 브라질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3배였는데 그 코비드 주가 폭락 이후에 2배 레버리지로 바뀌었습니다. 3배를 투자할 것은 이 LBJ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 투자인데요. 여기서 브라질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이 3배를 투자하실 분은 LBJ를 투자를 해도 브라질에 투자하는 효과에 거의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장점은 브라질 주가 상승기에는 2배 BRJU죠. 3배는 LBJ가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로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의 단점은 수수료가 0.1%로 거래 비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 가서 BRJU와 LBJ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BRJU 브라질 2배 레버리지죠. 이걸 갖고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란 게 아까 펀드에서는 거의 30% 올랐다. 여기서는 워낙 이 앞에 코비드 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타나지가 않나요. 이거 한번 월봉을 한번 봐볼까요? BRJU. 여기서 요만큼 오른 게 30%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이 코비드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 앞에 차트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폭락을 한 시기도 있었지만 여기 2014년도 이렇게 폭등을 한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 아주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폭락과 그 폭등 이렇게를 갖고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 LBJ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LBJ 라틴이죠.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이 거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ABJ를 갖고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 브라질 ETF를 갖고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타이거 라틴 35를 갖고 매수를 하면 이 라틴의 지분에서 브라질 지분이 한 60% 되기 때문에 브라질을 간접적으로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뭐 거래 비용이 한 0.015%로 굉장히 작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브라질을 전용을 하는 ETF가 없고 그 2배 레버리지도 없고 라틴이란 한 배짜리 그 ETF로 투자하는 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가서 라틴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 라틴 타이거 라틴 35 ETF를 갖고 사시면 브라질을 갖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됐습니다. 브라질 주가지수 ETF, ETN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브라질 전용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RJU 브라질 2배 레버리지입니다. BRJU 구성도를 보면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아까 홈페이지에 보였던 발레리오도스입니다. 그 브라질 최대 철강 소유자, 세계 최대 철강 기업 그 제론소가 되겠습니다. 아주 철강석에 관한 것은 이 회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발레리오도스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같은 그런 그 철강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그 브라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려 한 12%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타우 우비방코라고 이거는 브라질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 비중입니다. 브라질 증권거래소죠. BNNF 보베스파 이게 6%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트로레오 브라질리오 그 브라질의 석유 구형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가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브라질의 주가를 그 이끌어가며 이게 BRJ의 중요한 구성도입니다. 한 배짜리는 EWJ가 있습니다. 2배 인버스로는 BJQ가 있습니다. 또 브라질에 투자하는 또 다른 ETF입니다. 라틴입니다. 라틴은 엄밀히 말하면 브라질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브라질이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브라질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멕시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한 22%, 칠레가 8%,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라틴 ETF가 되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로 LBJ가 있습니다. 이 LBJ의 구속도로 보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발레 세계 최대의 브라질 철강 기업이 11%로 그 세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브라질의 이타우 우비방코가 또 7%, 이것도 두 번째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비중도 브라질의 증권거래소죠. BNNF 보세파 이게 7%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도 브라질 회사입니다. 페트로렐로 브라질리오 브라질의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이것도 6%로 이 LBJ도 라틴이라 부르지만 사실상의 그 브라질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배짜리 타이거 라틴 35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죠. 브라질 주가지수 ETF, ETN에 대하여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브라질 주가가 굉장히 오르는 시기는 달러가 약세가 돼갖고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이 시기에 브라질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2020년도 그 한 4월 이후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속 이 달러 약세가 되면서 브라질 그 헤아라이 가치가 그 코비드-19 3월 폭락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만약 폭등을 하면 이 브라질 주가도 굉장히 같이 폭등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브라질 주가는 굉장히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 시기로 굉장히 그 짭짤한 또 수익을 누린 시기도 있었습니다.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를 갖고 잘 염두를 두면 브라질 주가에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대표 기관인 브라질 ETF, ETN에 대하여 오늘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브라질 주가지수 ETF, ETN 내용을 잘 숙지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